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결핵예방법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92쪽에 있습니다. 목적은 결핵예방과 그리고요 결핵 환자에게 의료를 실시해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게 결핵예방법의 목적이고요. 용어 정의는 첫 번째 결핵인데요. 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결핵이라고 얘기하고, 결핵 환자는 임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될 때 결핵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결핵 의사 환자는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할 때의 의사 환자하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이런 의미라고 보셨죠. 그래서 임상적이나 또 방사선학적 또 조직학적으로는 결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결핵 의사 환자라고 얘기하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는 객담에서 결핵균 양성자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가 전염성 결핵 환자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에요. 그러나 임상, 방사선, 조직학적으로는 결핵 소견이 없고, 이 말씀은 증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결핵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잠복결핵 감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다 할 때 이 결핵 감염 검사는 무슨 검사냐? 면역학적 검사에서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 가지고 검사는 면역학적 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증상도 없고 그다음에 결핵균 검사에서도 음성일 때 잠복결핵 감염자라고 얘기하고, 이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컨디션이 괜찮아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 이 숙주가 컨디션이 나쁘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결핵 예방의 날인데요. 3월 24일이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핵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핵 유병률이 높고요. 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결핵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이런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우는데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과 결핵관리법만 질병관리청장이 세운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세울 때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는 결핵 예방 관리에 관한 기본 시책과 또 결핵 환자와 결핵 의사 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와 보호와 관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결핵에 관한 홍보, 교육, 또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들, 그리고 다재내성 결핵의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나야지드라든가 또 리팜피신 같은 항결핵제의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재내성 결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과 그리고 퇴치를 위해 가지고 결핵 통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통계 사업을 질병관리청장이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를 발견한 사람, 또요 결핵 환자를 치료한 사람, 또 결핵 환자가 사망했거나 또 결핵 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사라도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의사는
의료기관장에게 먼저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관의 장이 누구한테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결핵은 2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핵 환자가 발생됐을 때 보건소장과 그리고 시도지사나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따로따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보건소장이 결핵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핵 환자의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핵 환자가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또는요 방문해서 지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조사하거나 또는요 방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건소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할 책임이 있죠.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감염병이 생겼을 때 역학조사 하거든요. 결핵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 결핵이 생겼다면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결핵이 집단 발생하면 결핵검진이나 또 잠복결핵 검진하고 난 다음에 치료 같은 이런 조치들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핵검진인데요. 결핵검진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결핵검진뿐 아니고 우리가 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감염병 환자의 검진은 누가 책임졌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 결핵 환자의 가족과 또요 접촉자를 결핵검진해야 되고요. 또 이런 전염성 결핵 환자가 소속되었던 학교나 군부대, 사업장과 같이 그 환자와 생활을 같이 한 환자라면 결핵검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불황인, 노숙인 같은 집단생활자들 또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람 시군구청장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한테 결핵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진 나오면 시군구청장이고요. 역학조사 나오면은 누구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다음에 사례조사 그리고 방문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 보건소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결핵검진인데요. 결핵검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핵검진이 있고 또 하나는 잠복 결핵검진입니다. 결핵검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요. 잠복 결핵검진은 학교나 또는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에 종사를 10년 했다 그러면 그 10년 기간 중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나 또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결핵 검진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요 방사선학적으로 또 조직학적인 검사도 하고 객단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검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으로 하는 면역학적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검진을 해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업무 종사에서 일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지시키거나 또 금지시키는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어떤 업무냐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 업무, 또요 보육 교직원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같은 이런 보육 교직원들도 업무 종사가 제한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양구역 선박 승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 다음에 하루에 8시간 이상 항공기에서 객실 업무를 하는 승무원들도 업무가 제한되고요. 그리고 공중 여러 사람들과 접촉 횟수가 작거나, 그리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업무가 정지됐던 사람이 이 객담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전염성 소실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면 사업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은 입원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를 입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렇게 이제 환자를 입원을 시켰다면 그 환자 본인이나 또는요 부양 가족의 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지사나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원 명령을 거부한다면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이런 격리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입원한 환자의 면회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결핵협회가 나오는데요. 대한결핵협회의 목적은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특히 이 대한결핵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요. 또 대한결핵협회는 결핵관리법을 지켜야 되고요. 결핵관리법 외에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걸 옛날에 팔아서 모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금 시작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받는 그 모금 계획서에는 모금의 목적, 또 사용 계획, 모금 지역, 모금 방법, 모금 기간, 모금 예정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 보고도 해야 되는데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이 모금의 총액이나 또 사용 명세를 인터넷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가 확실하게 되면 국고 부담 경비하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 부담 경비만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시군구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니까 시군구가 부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이게 따로 안 외워도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첫 번째가 결핵 집단 발생 시 조치입니다. 앞서 결핵 집단 발생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슨 일을 했죠? 역학조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한다면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다음에 결핵 검진 누가 한다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그리고 예방 접종은 또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입원 명령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결핵 환자의 입원비와 또 입원했다면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경비도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를 관리할 때 들어가는 경비와 또 시장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 예방이나 또 환자 발견에 대한 경비라면 시군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또요 생활보호에 들어가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비밀은 누설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 벌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밀 누설일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은요.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핵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거나 또 보건소장이 사례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그걸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이죠. 1천만 이하 벌금입니다. 비전염성 결핵 환자 취업을 금지하거나 또 복직 허용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1천만 이하 벌금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는 결핵 환자가 전염성이 소실되었다라는 판단이 되면 취업을 하거나 또는요 복직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위반하면 1천만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다음에 의료기관에 환자 입원했는데 의료기관 장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면회를 제한했다면 1천만 이하 벌금이고요. 그리고 전염성 환자가 원래는 업무 종사가 일시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전염성 소실 판정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그 개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결핵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